오늘 나온 저점상과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코너 황금맥에 찍으면 간다 시간입니다. 딜사이트 S 황금맥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흐름 자체는 좀 비슷했는데 변동성은 어제보다 훨씬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역시 오늘도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요. 이틀 연속 눈치 보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뭐 지수 흐름은 좀 다르긴 한데요. 거래량이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코스피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60% 정도 적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어제하고 비슷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7% 어제보다 조금 늘긴 했는데, 어제 거래량이 60% 가까이 준 상태에서, 거기서 100% 근처에서 논다는 거는 지금 다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거래량이 어제 90% 줄었는데, 90%로 줄었는데, 오늘 역시 어제에 비해서 또 90%예요. 또 어제에 비해서 또 10% 줄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오늘 변동성은 좀 컸고, 그리고 결과는 나쁘진 않았는데, 양시장 모두 거래량이 좀 줄었다. 그래서 위로 올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또 밑으로 내리기도 어렵지 않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이 주인공은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도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3조 8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3조 9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자, 일부러 물량을 좀 정해놓고 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빼는 이유가 시장에서는 뭐 YMTC, 그러니까 양쯔 메모리가 그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 물량을 좀 미리 빼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틀 연속 빼는 물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동안 주포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도 좀 빠져나가면서요. 호가가 매우 옅어진 상태에서 악재나 호재나 작은 게 나와도 시장을 크게 변동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현대차가 8시 반 정도에 노사협상이 확정이 됐다. 즉 타결이 됐다 이슈가 나와서 시장 오늘 괜찮겠다 했는데 불과 한 10분 후에 SK 하이닉스에서 임단협,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과급 지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상하는 관련해서 오늘 노조원들한테 투표를 했는데 이게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제로 나오자마자 지수가 흔들릴 정도로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가요. 아까 여러분들 보신 바 있겠지만 코스피가 오늘 무려 마이너스 4%까지 조금만 더 갔으면 오늘 매도 사이드가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SK 하이닉스 임단협 협상 결렬이요. 지속될 이슈는 아니고 게다가 개별 기업의 재료였거든요. 근데 시장을 코스피를 무려 4%나 급락을 시키다 보니까 강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 민감하게 대응하신 분들은요, 일부 손절을 좀 하신 분들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빅 이벤트가 나오기 직전에는요,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변동성이 항상 나왔습니다. 자, 때문에 제가 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좀 매매를 하더라도 좀 낮게 사고 또 대응도 한 템포 느리게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게 고스란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물가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들 관망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물가 지표가 내일 저녁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우리 시장 이런 오늘과 그리고 어제와 비슷한 거래량이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미국 역시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미국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새벽에 좀 움직였었는데요. 미국 역시도 거래량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21선 근처에서 예를 들면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근처에서 등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지금 보시면 21선에 딱 걸쳐놓고요. 좁은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에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역시나 21선을 걸쳐서 지금 이렇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보나마나 똑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우지수는 21선에 딱 걸려가지고 그 위에서 쭉 등락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거래량이 어제 비해서도 굉장히 줄어있는 게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 자, 차트 한번 제가 찝어드렸는데요. 역시나 거래량이 3일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시장이요. 21선에서 좁은 등락이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금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인 것 같아요. 자, 미국도요. 간밤에 미국 재무부가요. 이란을 글로벌 경제, 금융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냉각시켰는데, 자,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그랬는데 다우존스 여러분들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0.2%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계속 군사작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군사작전 말고 경제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완화됐다라고 시장에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박스권 내에서 악재가 나와도 이걸 호재로 바꿔버리는,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군사 충돌이 없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오히려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게다가 이번 이란 경제 제재는 미리 예고가 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영향은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운은 올라갔는데 또 나스닥은 또 살짝 또 내려갔습니다. 21선 밑으로. 자, 이 이유는요. 간밤에 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어제 낙폭을 좀 키웠잖아요. 요즘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요.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국의 반도체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양지 메모리 이슈로 우리 한국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 기술주들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이렇게 다우하고는 다르게 음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장중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스닥의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오늘 어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또 이 박스권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가지표 나오기 전에는 이 박스권 흐름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나 박스권 흐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미국 재무부가요. 어제 바이백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이백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또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채권 살 돈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을 할까? 그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저 채권을 사기 위해서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이렇게 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금리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하루 만에 올라가는 그런 원복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가 전용으로 쓰는 이 계좌가 있습니다. 보통 TGA 계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금을 빼서 바이백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어디 들어올 때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금리를 좀 내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조치도요. TGA 잔고가 1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요거 다 쓰면 도대체 또 어디서 또 자금을 또 가져오겠습니까? 역시나 이것도 조금 긴 땜질식 처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발언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요. 제한된 상승과 제한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건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요. 30년물이 5.3% 넘어갈라라고 하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재무부는 30년물의 마지노선을 5.3%로 보고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30년물 국채금리가 5.3% 근처 가면 재료가 나오니까 그때는 하방 베팅, 즉 이 풋 베팅을 하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년물 금리가 5.3%는 넘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요. 금리가 5.3% 정도 가면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거 아닌 재료가 나오는데도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보합권을 넘어서 지금 플러스 거의 0.7%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거래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거래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특히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양지 메모리 상장 이슈로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도 비슷하고 오늘도 규모가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무려 4조 원이나 가까이 되는 물량을 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외국인들이 비슷한 물량을 빼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지 메모리 관련해서 이렇게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추가로 빠져나갈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요. 20주선 위에서 21선 위에서 강하게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내일 장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 위에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내일 장 끝나고 나면 물가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 21선을 지지가 나올지 아니면 내려갈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내일부터는 약간 21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다, 나는 보수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물가지표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21선 위로 뜰 수 있습니다. 약간 비싸게 사시더라도 안전하게 사실 분들은 PC 지표가 나온 다음에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좀 남들보다 좋은 알파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부터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니까 분할로 한 5번 정도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기와 그리고 PC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 앞두고 아직은 관망세가 확인되는 국내 증시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밤에 나스닥이 반등한다면 내일장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